영화를 쏙쏙 알아보는 시간 무비스토리. DKBS와 함께 알아보는 영화 속 이야기. 영화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할 전 아나운서 이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되었는데요. 많이 떨리시죠? 저도 시험 때 공부했던 것들이 기억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며 걱정도 되고 두렵고 떨리게 되는데요. 그래도 좋은 생각을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좋은 생각만 하시고 시험 열심히 보셔서 좋은 결과 나오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판타지 영화 두 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트와일라이트와 미녀와 야수인데요. 판타지 영화로 유명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영화들이죠. 그럼 한번 저와 함께 판타지 영화 속 세계로 들어가 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판타지 영화는 트와일라이트입니다. 지난 2008년에 개봉된 영화로 소설이 원작인 작품인데요. 소설이 많은 인기를 얻자 영화로도 제작되었다고 하네요. 흥행에 성공한 이 영화는 이후 시리즈별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그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작품입니다. 그럼 제가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 트와일라이트의 줄거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햇빛을 사랑하는 주인공인 벨라는 이혼한 뒤 따로 살고 있는 아빠의 집에 머물면서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요. 입학하자마자 무언가 저기로 가득 찬 에드워드를 마주치게 됩니다. 이후 벨라는 지나칠 때마다 살기가 느껴지는 에드워드 눈빛에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벨라의 두려움이 커져갈 때쯤 우연히 에드워드의 도움을 받아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트럭을 완력으로 막아 교통사고를 막은 에드워드에게 의문을 든 벨라는 에드워드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때 벨라는 에드워드가 뱀파이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자신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지켜주는 에드워드에 대해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 에드워드와 벨라는 점점 서로에게 빠져들게 되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죠. 하지만 에드워드 가족의 원수가 복수를 하기 위해 벨라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안 에드워드 가족은 벨라를 원수들로부터 지켜주게 됩니다. 원수들이 죽고 벨라와 에드워드가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을 끝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후 들으실 곡은 영화 OST인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입니다. 잔잔한 노래가 영화를 더욱 신비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무비스토리가 영화 트와일라이트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뱀파이어가 나오는 영화라 뱀파이어 역을 맡은 배우들은 모두 똑같은 색깔의 콘택트 렌즈를 착용했으며 뱀파이어의 공동체 의식을 연출하기 위해 똑같은 상징이 그려진 액세서리를 참했다고 합니다.
뱀파이어 역인 에드워드를 맡았던 로버트 패틴슨은 무려 5,000명이 넘는 오디션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로버트 패틴슨은 영국인인데다가 첫 미국인 역할이었지만 발음이 뛰어났으며 연기력도 대단했다고 하네요. 또한 로버트 패틴슨은 트와일라잇의 OST 중 두 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는 레스토랑 장면에서 나오는 Never Think, 다른 하나는 에드워드가 벨라를 지켜주는 장면에서 나오는 Let Me Sign.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가진 로버트 패틴슨은 에드워드가 벨라에게 피아노를 연주해주는 장면에서 직접 피아노를 연주해줬다고 하네요. 이 영화를 계기로 교제를 시작했던 커플이 있는데요. 바로 로버트 패틴슨과 크리스틴 스튜어트입니다. 이 둘은 영화에서 연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연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둘은 2013년에 결별을 하고 각자 연기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네요. 현실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뱀파이어와 인간의 사랑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데요. 로맨스 판타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무비스토리가 들려드리는 두 번째 판타지 영화는 미녀와 야수입니다. 다들 미녀와 야수 알고 계시죠? 거의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미녀와 야수가 실제로 촬영되어 개봉되어졌다고 합니다. 개봉되기 전에도 많은 기대를 받아서인지 크게 흥행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뮤지컬적인 요소 또한 들어가 있어 이 영화만의 개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제가 영화 미녀와 야수의 줄거리를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면서 박식한 아가씨라고 소문이 난 벨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벨은 남성미 넘치는 게스톤에게 청혼을 받지만 무식하다는 이유로 청혼을 거절하지요. 어느 날 벨의 아버지가 물건을 팔러 나갔다 돌아오지 않자 벨은 아버지를 찾아 떠납니다. 그러던 중 사람이 없는 으스스한 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성은 노파의 저주로 인해 귀족과 신하들이 성의 일부로 변하고 왕은 야수로 변한 저주받은 성이었는데요. 저주받은 성에 들어간 벨은 야수에 의해 갇혀진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벨은 아버지 대신 갇히겠다고 하고 혼자 쓸쓸히 남겨지게 되는데요. 다시는 아버지를 못 본다 생각에 두려움과 슬픔에 잠겼으나 이내 성 안에 있는 하인들과 친해지고 야수의 다른 면을 알고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정이 들면서 어느덧 벨과 야수는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죠. 하지만 야수는 벨의 행복을 위해 그녀를 아버지의 곁으로 보내주게 되죠. 벨이 돌아오자마자 마을 사람들은 야수를 죽이기 위해 그의 성으로 몰려가 야수를 향해 총을 겨누는데요. 총에 맞아 죽어가던 야수는 사랑을 고백하는 벨의 말 한마디에 저주가 풀려 다시 전날의 왕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야수는 벨과 함께 춤을 추며 영화는 끝이 나게 되죠. 다음에 들으실 곡은 아리아나 그란데가 부른 OST 뷰티 앤 더 비스트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무비스토리가 영화 미녀와 야수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본 몇몇 관객들은 영화를 어디서 찍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영화는 어마어마한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세트장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8,000개가 넘는 초베르사유 궁전을 참고한 샹들리에 등 많은 장식품을 이용하였다고 해요. 이런 노력으로 총 337평에 달하는 거대한 무도회장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미녀와 야수에서 미녀의 상징인 노란색 드레스가 900m가 넘는 길이의 실로 여러 겹을 겹쳐 2,000개가 넘는 스와로비스키 크리스탈로 장식했다고 합니다. 제작 시간만 12,000시간이 넘는다고 하니 제작사의 열정이 영화 장면마다 담겨져 있는 것 같네요. 이 영화는 디즈니가 처음으로 판타지 영화의 특징뿐만 아니라 라이브 액션 뮤지컬적인 특징 또한 나타냈는데요. 중간중간 배우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웅장한 노래가 잘 어울려져 영화가 아닌 뮤지컬을 본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죠. 여러분 혹시 디즈니 영화들을 보실 때 디즈니 로고에 있는 성 기억하시나요? 사실 그 성은 야수의 성인데요. 영화 미녀와 야수는 야수가 살고 있는 성으로 대신 등장시키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미녀와 야수에서 유명한 명대사가 있죠.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다. 외모지상주의인 요즘 같은 세상에 충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은 외모에 있지 않고 아름다움이란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네, 지금까지 신비한 판타지 영화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화가 제일 기억에 남으셨나요? 저는 평소에 좋아했던 미녀와 야수가 새롭게 뮤지컬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듣고 시간이 된다면 찾아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예술 영화들로 찾아가겠습니다. 영화를 쏙쏙 알아보는 시간, DKBS와 함께 알아보는 영화 속 이야기. 영화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진혜연, 기술의 양환준, 여러분과 함께한 전 아나운서 이혜린이었습니다.